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좀 라디컬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절대로 화면을 보지 마!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선생님이, 그분은 수학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예를. 수학이라고 쳐볼게요. 수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 가정주부였다가 어디에서 이런 수학 이런 걸 한 3개월 정도 집중 이런 코스를 교육을 받고 그래서 수학 이제 공부방을 차리게 된 경우에요. 그 선생님 말로는 본인이 초등학생까지는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 선생님이 그 학원에 대한 생리를 몰라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똑똑한 애들은 초6이 초6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똑똑한 애들 같은 경우는 초6이 중3 수학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고등 수학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학년만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6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으니까 6학년이 하는 그 교육까지 받고 그것까지는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6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본인이 받는 그 학원비, 그러니까는 공부방을 하시는데 그 공부방 그 비가 어떻게 되냐고 좀 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보통보다는 살짝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분께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거 받으시라고. 이거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초등학교, 요런 애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 주위에 있는 학원들, 교습소가 아니라 학원들 보다도 비싸게 받는다. 물론 소규모로 하는 거지만 소규모로 하고 그 주위에 있는 학원들보다는 비싸게 받는다. 그 쳤을 때 누가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울까요? 그것은 모르긴 몰라도 여러 명 사이에 섞일 수 없는 애들, 그 여러 명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없는 애들,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이 좀 그런 애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학원은 다 선행학습을 하니까 막 2년 이상 선행학습을 하니까 그런 학원에 들어갈 수 없는 애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좀 개인적으로 각별한 이런 애정이 필요한 아이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선생님한테 오는 애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부모님은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좀 관심과 사랑 속에 좀 교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 우리 아이가 그 교육적인 면보다도 오히려 정서적인 측면을 좀 케어받으면서 공부를 학습시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부모님이 아닐까요? 물론 그런 류의 학생은 majority가 아니라 minority죠. 적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돈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학원들보다도 조금 비싸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차피 많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물론 소수로 가지만 이 선생님은 주위에 있는 학원들
받는 것보다는 더 위로 받았기 때문에 뭐 한 명, 두 명, 한 명씩 늘 때마다 이 선생님은 그래도 이게 조금 느는 게 아니라 팍팍 느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할만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돼도 그것도 이제 할만하다고 이제 느끼는 그런 교육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님도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이 선생님은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칠 수도 없는, 쳐낼 수도 없는 지금은 초짜 같은 그런 느낌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초짜면은 더 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아이디얼한 거는 뭐냐면 초, 중, 고를 끝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 그 방면에 완전히 전문가. 하나를 봤을 때 이게 어떤 루트로 얘가 이걸 알면 어떤 루트로 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까지 꿰뚫는 그런 정말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자신만만한 그런 선생님일수록 그 동네에서 받는 그런 가격보다 살짝 낮은 가격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 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비교적 멀쩡한 애들을 가르치면서 그 동네를 전체를 다 먹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선생님의 실력을 알기만 하면. 근데 실력을 뭐 아는 기간 한 1년? 뭐 그 정도만 되면 이제 시간이 문제지, 시간만 지나면 그 동네를 전체적으로 다 먹는 거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실력 좋지, 가격 싸지. 여기를 안 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나게 전문가고 하나를 가르쳤을 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를 꿰뚫는 그런 선생님일수록 그 동네 가격보다 적게 받으면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입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동네를 다 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그런 초짜 같은 그런 분위기에 그런 선생님들이 만약에 가격을 적게 받고 이제 이렇게 애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곧 그 선생님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애들을 받아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속에는 특별한 애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고 정상적인 애들이 막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도 가격도 저렴하고 뭐 이러면은 한 번쯤 안 들어가 볼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멀쩡한 애, 공부 잘하는 애, 뭐 이런 애들도 다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애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거를 그 선생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실력으로는 그걸 쳐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공부 잘하는 애가 거기 섞였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도 다 망하는 이유가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부 잘하는 애 걔한테 맞추려고 걔한테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제 걔가 뭘 물어볼까 덜덜덜 떨리고 이러니까 얘는 너무 잘하는 애인데 걔가 나한테 뭘 물어볼까 그러면 걔만 의식을 해서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러면 오히려 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더 잘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선생님의 모든 정신은 99%가 걔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애들을 한 15명, 20명 가르치는데도 나머지 공부 못하고 그냥 약간 그 케어가 필요하고 뭐 요런 애들은 오히려 케어를 못 해주고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잘하는 아이가 한 명 들어오면 걔 때문에 모든 신경이 이쪽으로 와서 나머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애한테 모든 신경을 쓰고 그래도 그 애는 그 선생님의 교수법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걔는 곧 떠납니다. 그러면
케어를 해주고 이러기만 해도 살아남는 아이들한테도 이제 점수를 못 받고, 그 공부 잘하는 애한테도 점수를 못 받고, 그러니까 곧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생으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네 자신을 알라.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그래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노하우 이런 거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돈을 내고 또 뭐 컨설팅을 받고 돈을 내고도 뭘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클킴 선생님이 그 동네에 평균보다 살짝 낮게 받으면서 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입해주면 거의 그 동네를 다 먹는다더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초짜인데 그렇게 해.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초짜일수록 뭐랄까 소규모로 좀 더 비싸게,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그 사람이라면 우리 동네에서 좀 유명한 그런 학원들보다도 비싼 데를, 검증을 안 거친 선생인데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한테 가는 애들은 뭘까요? 그런 학원에 못 들어가는 애들, 아니면은 애들하고 섞일 수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그 선생님한테 오는데 돈을 적게 받아버리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한 명일 때와 두 명일 때의 차이가 있고, 두 명일 때보다 세 명일 때 차이가 착착착착 나면 이것도 이 선생님한테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예,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저한테 학원비를 의논했던,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학원비를 의논했던 선생님한테, 예, 그렇게 말했어요. 내리지 말라고. 그 선생님이 주변에 있는 학원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내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한 2만 원 더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한 2, 3만 원 더 올려도 지금 선생님한테 다니는 애들이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아이디얼한 것은 그 선생님도 충분히 실력이 있고 이렇다면, 예, 그 동네의 평균보다 낮게 받으면서 좀 더 시간을 더 투입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동네를 완전히 먹을 수 있는, 예,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인류급 선생님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1류가 아니라 2류, 3류면 어떠냐고.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본인의 그게 본인의 그르신 것을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게 본인의 그릇이고, 그래서 동네 애들 좀 가르치면서, 좀 모자란 애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월 2, 300 정도 번다. 그것도 계속 그렇게 벌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돈을 잘 버는 게 어찌 보면 이게 안 좋은 것일 수가 있는 게, 여자가요, 그러니까 부부인데 여자가 2, 300 정도를 벌면 남편이 일을 그만둘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자가 평균 한 달에 500 이상 벌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뭐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까지 많은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 왔잖아요. 그 느낀 게 여자가 돈을 잘 벌면 남자가 딴짓을 한다. 예, 그래서 정말 한 500 이상 벌잖아요. 그것을 꾸준히 계속 벌어들이잖아요. 그럼 남자가 꼭 일을 쳐요. 꼭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하던가 아니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공부를 시작하든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의 평화 뭐 이런 걸 위해서 여자가 적당히 버는 것도 중요하다. 적당히 버는 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적당히 버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적당히 벌면서 그렇게 사는 게 뭐 어때요? 그게 뭐 어떠냐고요. 애들 단돌이 잘 해가지고 애들 멀쩡하게 페류나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너무나 멀쩡하게 애들도 잘 키웠어. 그 남편도 성실하게 회사 다녀. 이 선생님은 동네에서 좀 모자란 애들 사랑으로 이렇게 돈을 조금 더 받고 좀 세게 받고 사랑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그 애들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잘 가르쳐. 그냥 그게 뭐 어떠냐고요. 꼭 뭐 건물을 세우고 뭐 학원 건물을 세우고 뭐 본인의 뭐 명성을 날리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학원업은 아무리 잘해도 이런 명성을 드높일 수 없다니까. 혹시 학원 원장 중에 뭐 이름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뭐 스타 강사 뭐 이런 사람 중에는 몇 명 있어. 근데 학원 원장 중에 이름이 생각나고 뭐 그 사람을 본받고 싶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전 없는데요. 아무튼 예, 그래서 오늘은 예, 또 이런 또 주제를 갖고 여러분께 한번 대화를 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벌써 밤이죠.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